안녕하세요. 6급 공무원 팀장 판사입니다. 오늘은 1인용 스터디룸을 발견해가지고 빌렸는데 다른 그동안 회의실 같은 데서 찍던 것보다 조금 공간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목소리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마이크를 샀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부터는 마이크 차고 해서 목소리 너무 작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공무원 장점이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 중에서 이런 감성적인 내용 들어간 브이로그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제 구독자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91%가 남자 구독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여자 구독자 수가 조금 늘어서 20% 정도인 것 같은데 거의 80% 정도는 아직도 남자 구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싶거나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부부공무원의 장점이자 단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나누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메모해 온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화가 잘 통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면 이 직장상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자체에 특히나 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모 과장님, 모 계장님, 이렇게 서로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최근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다 잘 알 수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데 부부간에 할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면 서로 누구도 알고 다 아는, A라는 사람도 아는 사람, B라는 사람도 아는 사람, C라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대부분 애들 얘기나 가족들 얘기 이런 거 외에는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는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분야면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서로 무슨 얘기를 하든 대화가 잘 통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같은 직장에 있다 보면은 서로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씨 와이프는 누구고 누구씨 남편은 누구다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의 CCTV가 돼서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씨 어제 어디서 술 마시던데 이렇다거나, 또 거기 와이프 거기 갔던데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도 있고, 또 안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희 남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들리면 좋지만 나쁜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리질 않겠죠. 어느 정도 누군가 거르고 전달을 하니까. 하지만 들린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지 않나. 너무 사생활이 없다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점인데요. 안정적인 수입. 급여가 한치의 오차도 없죠. 내가 받는 급여 얼마고 그 사람이 받는 급여 얼마고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내 월급이랑 그 사람 월급이랑 거의 똑같이 찍히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빙땅을 칠 수 없다는, 빙땅이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빙땅을 칠 수 없다는 게 단점이겠지만, 그 주부의 입장으로 보자면 우리 집에 한 달 고정급여가 새는 돈 없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두 번째로는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무원의 장점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쨌든 부부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부부공무원인 경우에 비상이 동시에 걸립니다. 비상이 동시에 걸리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서에서 동원되는 근무라던가 뭐 당직, 일직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미리 급여가 아니라 근무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서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기야 나 오늘 뭐 주말에 무슨 일찍 근무다, 일찍이 걸렸다, 나 주말에 당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이러면은 남편은 그거랑 이제 본인의 사무실 스케줄을 잡을 때 그 날을 피하거나, 만약 동시에 걸렸어도 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와이프도 당직이라서 그런데 일요일이랑 바꿔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를 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설 또 뭐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나 이럴 때는 동시에 걸리는데 이거는 예고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좀 눈이 많이 오는 편인데 왜 이렇게 눈은 주말에만 오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중에 눈이 와도 목요일 금요일 오면 눈이 내리는데 제설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말에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중에도 부모님, 시부모님이 저희는 아기를 봐주고 있는 입장에서 주말에까지 애를 맡기게 되면은 진짜 굉장히 죄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저녁 근무 퇴근 시간 후에는 절대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쩌다가 둘이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막 뭐 9시, 10시까지 되지는 않게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근이든 그 다음에 뭐 회식이든 이런 것까지 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때문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애를 봐주시거나 하면은 굉장히 죄송하죠. 그리고 뭐 제설 근무를 하고 오면 둘 다 체력이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 체력이 좋지 않은 인간이라 조금만 별 도움도 못 되면서도 하루 종일 나가서 근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오면 이제 엄청나게 지치는 상황이고, 이제 또 신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제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온몸이 지친 상태에서 딱 뭐 5시, 6시 정도에 주말에 퇴근을 하면 이제 저희가 퇴근하면 부모님 바로 가셔야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저희가 아들 둘인데 애 둘을 봐야 되는데 둘 다 아무런 에너지가 없이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희는 제설이라던가 갑자기 강수 막 비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이런 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비상근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동시에 걸리면 육아라던가 이런 한쪽을 케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게 조금, 둘 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해본 단점 중에서는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입의 장점이랑 좀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직원분들이 예전에는 맞벌이였으니까, 많지 않았으니까, 거의 다 외벌이였으니까 본인들이 초과근무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는 알아서 용돈으로 쓰시거나 또 뭐 일일에 나오는 뭐 37만 5천 원 정도의 그런 수당 같은 거는 삥땅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급여 통장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일일 급여, 일일 수당이랑 초과근무 10일을 받는 거는 뭐 신한은행 통장으로 해놓고 와이프한테는 20일에 해당하는 본봉만 농협 통장으로 해서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다 아니까. 물론 외벌이 분들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온라인이라던가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는 정보 제공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SNL 보면 그때 그 시절 직장생활 이러면서 막 월급 봉투에 이렇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월급 봉투에 월급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종이 봉투에 이번 달 뭐 60만 원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면은 정말 그 인사계 앞에서 봉투를 직원들이 이렇게 주르르 나와가지고 뭐 누구누구씨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인사계 복도에 이렇게 줄을 서서 같이 서 있다가 월급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술집 아주머니라던가 이렇게 외상값을 받으러 온 가게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60만 원 받았으면은 이번 달에 식당 빚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줄 서서 있는 분들한테 월급에서 10만 원을 빼서 주고 그 줄을 이렇게 다시 돌아가 와가지고 다시 인사하기로 오셔가지고 봉투 월급 좀 다시 써달라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혼나잖아요. 와이프한테 혼나니까는 50만 원으로 좀 다시 써서 달라고 해서 직접 받아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었었는데 이렇게 요즘으로 봤을 때는 딴 주머니 차 여력이 없는 게 남자 직원분들에게는 좀 단점이지 않을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구내식당 식대가 3,000원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2,500원 하다가 올라서 3,000원 됐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4,500원이에요. 저희 구내식당이. 그런데 나가서 먹으면 한 끼에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도 정말 점심 먹기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딴 주머니 찰 돈이 필요할 텐데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런 게 아예 차단되니까 1월에 정근수당, 7월에 정근수당, 그 다음에 추석, 설 이렇게 명절 보너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성과금 받는 거 이런 거 서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남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수다나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로 겸직 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수익 창출은 없어요. 수익 창출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 겸직 신청하는 거라던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았었는지 알려드리고 또 제 네이버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스튜디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독자라던가 그다음에 수익이 지금까지 제가 수익 창출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창출된 금액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